자, 예, 오늘도 공부 범위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의 108번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오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풀고 또 올해 아니면 작년 말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 한 또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20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응? 자, 모의고사 비슷하게. 예. 자, 오늘 108번 문제를 보죠. 페이지 353쪽에. 자, 108번은 이제 소송하고 헌법소원 대상. 그런데 우리가 헌법소원이란 건 상세하게 배우지는 않죠. 응?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건 자주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조금 알아보면 자, 우선 기억번외 두 가지 공부합시다. 기억번외 첫째 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이거 나왔어요. 일단 밑줄 쳐주세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응? 징계 속에는 제명, 또 제명도 있어. 징계 괄호치고 제명. 자, 이거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자르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할 수 있어. 제명 또는 징계. 뭐 징계에서 뭐 국회에서 사과해라. 뭐 국회에 뭐 30일 이내에서 출석 정지 뭐 이런 게 있어. 어쨌든 자, 첫째 주 이거 소송대 행정소송, 그러니까 해당 국회의원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없다. 국회에서 어떤 A 국회의원 징계했단 말이야. 징계 제명. 그럼 징계 제명 당한 해당 국회의원 나 억울해 하고 이거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안 돼. 이거는 첫째 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헌법에 아예 딱 명시해놨어. 그래서 요거 밑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징계 제명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사법심사 대상 안 돼.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셋째 줄 끝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누구야?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 공부한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행정소송 대상. 해당 지방의원 억울하면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결론적으로. 네, 두 가지 공부. 그다음에 논점 하나 더 있다 그랬어. 그러면 소송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의원인데 시의회에서 징계됐어. 징계받았어. 그러면 시의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소송할 때 상대방을 피고라 그러잖아. 피고 누구로 해야 돼?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서 자기 징계한 의결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야 되냐? 지방의회 의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 누굴 피고로 해야 돼? 피고는 그냥 지방의회. 그렇죠? 피고는 지방의회요. 의장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지방의회가 그 피고가 돼야 돼. 그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 끝에 보면 고시 나오지. 고시. 자, 고시라는 게 보통 이제 만들어 놓으면 법의 성격을 갖는 게 많아.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고시라고 정해놓고 뭐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정해진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중간에 이제 집행행위가 따로 없어도 바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뭐 권리움에 영향을 준다면 성질 모르문다. 처분에 해당. 이게 이 고시 자리에다가 조례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돼. 조례. 그래가지고 우리 두밀분교 폐지 조례 똑같은 얘기잖아. 보통 조례니 고시니 만약에 법에 해당하는 거라면 보통은 그 추상적인 법을 공무원들이 한번 구체적인 현실 사안에 집행하는 행위를 해야 이제
국민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음에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야. 집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은 그 법만 가지고는 제정돼 있는 법 그 자체로는 어떤 개인의 권리음에 직접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다. 공무원의 집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추상적인 법은 그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못 삼잖아. 이건 예외가 있단 말이지. 이건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고시 또는 조례 이런 법으로 형태로 만들어놨어도 구체적인 공무원들의 집행위가 없이도 그 자체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이러면 결론이 뭐야? 그거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된다. 소송 대상. 그치? 이거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것도 공부하는 요령. 이제 고시가 이런 집행행위 없이 그럼 벌써 끝난 거야. 고시라는 제목이 딱 뜨면서 집행행위 없이 그러면 뒷얘기는 뻔해. 그럼 결론이 뭐야? 처분에 해당. 항고송의 대상. 그런데 첫째 줄. 근데 고시가 그런 대표적인 예로 들어오는 게 뭐야? 항정신병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고시, 그지? 그럼 이것만 첫째 줄 딱 제목되고 다음 중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항고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 거 골라라 할 때 이게 그냥 한 목록으로 들어가지, 그지? 이건 처분성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무슨 고시가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앞에 이름도 기잖아. 항정신병 치료. 이거 몰라도 그냥 보건복지부 고시가 성질이 뭐냐고 나오면 다 처분이야. 처분. 응? 지금까지 나온 판례로는 아닌 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처분. 예. 그다음에 디귿 엄청 길어. 근데 우리 부급 시험에서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그 길게 이제 왜 이래서 이렇다고 보느냐 이유를 다 써놨지만 핵심 단어는 뭐야? 응? 밑에서 세 번째, 넷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 인권 침해 당했다. 응? 조사해서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런 걸 진정한다 그래.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슨 결정했대? 아,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다. 응? 뭐라든지 해서 아예 조사하고 구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시키는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대상은 된다고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기각 주장을 안 들어주는 기각 결정. 그게 제목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고 각하거나 기각한 결정. 이게 제목이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 봐요. 이거 억울한, 그러니까 이거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하면 상대방 뭐 하면 돼?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다툴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소송 대상 거기에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 행정처분에 해당.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결론 중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처분에 해당하니까 이거 다투려면 항고소송, 그지? 행정소송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핵심이야. 이렇게 길게 써놨어도.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은 어떨까? 응? 리을은 키워드가 첫째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기업을 조사를 한 거야. 응? 그 기업이 무슨 불공정 거래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무슨 결정을 했대? 무혐의 결정을 했대. 그래서 첫째 줄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한 조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게 리을번 끝에 가면 뭐야? 응?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이 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냐 하는 게 논점이었지.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 응? 자, 외울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 조치. 이거 마지막 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응? 오, 그죠? 오, 외워둬야 돼. 그래서 다 우리 9급에도 그대로 쓰이는 문장들이에요. 다. 그래서 X 그다음에 뭐야?
5, 5. 3번이 답이야. 응? 다음. 자, 그다음 들어갑시다. 또 아예 이제 이렇게 제목만 잘라내는 스타일 나왔잖아.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로 판결한 거. 근데 해당하지 않는 거구나 그랬지? 우리 공부가 나왔다. 1번. 1번은 키워드 뭐 잡으라 그랬어? 지목. 그치? 지목이 잘못 기재돼 있으니 변경해달라. 그러면 이 지목이란 건 농지냐, 대지냐, 뭐 임야냐, 토지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지정이 돼 있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땅 주인의 세금 내야 될 의무, 땅 주인의 권리 의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지목이라는 건 그렇게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응? 그 변경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건 처분이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1번 지목에 초점을 두고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처분이다. 그리고 같이 짝을 이뤄서 외울 거 땅이 지목이라고 부른다면 건축물은 뭐라고 불렀어? 그냥 따로 요약할 말이 없으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기재돼 있으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역시 거부했어 행정위원회. 그것도 처분.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 반려행위. 응? 처분. 그치?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 용도. 땅은 지목. 응? 그래서 그다음에 3번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냥 성희롱 결정. 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다 하고 결정하고 시정조치 권고하면. 근데 이제 이거 정확히 안 해놓으면 끝에 권고에다가 꽂히면 안 되지. 표현은 권고라고 하지만 이거는 의무를 발생시켜. 그 시정조치 권고받은 그러니까 성희롱한 자가 속한 그 조직은 전 직원 대상으로 다 교육시켜야 돼. 성희롱 예방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등등. 또 성희롱했다고 인정된 자의 어떤 인격권이라는 권리에 영향을 주고 뭐 등등. 그래서 처분. 이건 뭐 그냥 한번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끝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여러분들이 또 짝을 이뤄.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 근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 전에 땅값 결정하는 하나 있지. 또 뭐라 그래 그거. 표준 공시지가 결정. 표준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 둘 다 처분. 응? 처분성 인정. 그럼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이 왜래?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자면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라는 또 다른 행정기관에 고발을 한 거거든. 그러면 행정기관끼리 그 고발 조치만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발된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아직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공정거래위원회가 얘 조사해서 이 처벌을 해달라라고 검찰에다 그냥 이렇게 공문서만 보낸 단계지. 그 고발 조치만 된 거 가지고는 고발된 자의 권리 의무에 아직 아무런 변동이 일어난 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고발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분이 아니다. 응? 그래서 고발 조치 요거 꼭 외우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110번 처분이냐 아니냐. 그지? 유사한 문제. 그러면 자 1번 처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라 했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첫째 줄 토지 대장 나오고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한 행위. 응? 그러면 이게 좀 논의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자기 땅인데 이거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 대장에는 남의 이름으로 그 땅 소유자가 기재가 돼 있는 거야. 응? 내 땅인데. 그러니까 행정위원회가 이게 왜 땅 주인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느냐? 이 주인 명의, 응? 그 소유자 이름 바꿔달라 신청했는데 거부했대. 그럼 이제 이거 처분이냐? 근데 여기서 거부했어도 그 사람 그 땅 주인이 누구냐에 아무런 변동은 없대요. 거기다 딴 사람 이름으로 기재했더라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 대장에 땅 주인 이름이 누구로 돼 있느냐는 진짜 땅 주인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대. 진짜 땅 주인이 누구냐는
이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있잖아.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영향을 갖는 거지. 행정기관이 토지대장 작성해서 관리하는 건 단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이 땅 관리, 행정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더라도 진짜 그 땅이 누구 땅이냐 하는 거에는 영향이 안 주는 거래. 그래서 말하자면 그걸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땅 주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래요. 응?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토지대장에 이 토지대장은 행정기관이 작성한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잘못돼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는 처분 아님.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기억나지?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해? 땡땡 공사 공단 같은 우리 공기업, 공기업과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 사법관계. 이거 공권력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사법상의 징계, 사법상의 제재 조치로서 여기서 임직원이 징계받은 임직원이 억울하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야. 이건 사법관계라서, 그지? 사법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1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 이게 키워드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 근데 자기가 무허가 건물 갖고 있는데 그걸 행정기관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라는 걸 작성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내 무허가 건물도 거기에 다 기재가 돼 있었어. 위치에는 어디에 있고 무허가 건물 소유한 자는 누구고 다 기재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장부를 떼보니까 없는 거야. 삭제가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왜 이거 삭제했느냐 하고 싸웠는데, 자, 행정기관이 작성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행정기관이 무허가 건물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건 무슨 목적? 우리 관할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거 행정 관리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거지. 거기에 뭐 무허가 건물이라고 올라 있거나 거기에 빠져 있거나 하더라도 실제 무허가 건물 소유한 자의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 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행정 관리 목적으로 장부 작성해 놓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로 거기다 올려놨거나 등재를 해놨거나 삭제를 했거나 한들 실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거기 보면 각 군대 우리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거 있잖아. 군대 참모총장이 군인의 명예 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의 절차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추천만으로 이 명예 수당, 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자로 이미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만으로는, 참모총장의 추천만으로는 그 자체로 직접 전역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급받을 대상자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이것도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추천 행위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두 가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게 두 가지 있단 말이야, 사건이. 하나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교육공무원 나와. 교육공무원 그리고 승진심사 방식으로 승진. 심사 승진 방식으로. 시험 안 나와. 시험 봐서 승진으로. 그래서 여기 아마 길게 나올 거야, 이렇게.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자, 첫째 줄 끝에 승진 심사 방식. 심사에서 승진시키는 방식. 이때 결론, 두 번째 끝에 그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이건 처분.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경찰 공무원, 그것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봐서
승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명부에 올라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승진 인사발령 나기 전에 뭐 뭔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징계받을 사유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예, 삭제했는데, 어쨌든 그 경찰 공무원, 응? 여긴 교육 공무원이지. 경찰 공무원 얘기 나오고 저 승진 명부 대상자에서 삭제. 이건 처분 아니래. 응? 그러니까 그 승진 뭐 후보자 명부에서 뭐 이렇게 인사발령 제외. 이거 건 교육 공무원은 처분. 응? 경찰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시험 승진. 응? 이거는 처분이 아님. 그리고 외워두자. 응? 구분해서 두 개니까 정반대 결론. 5번을 답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1번은 뭐야? 재결과 항고소송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떤 시장이 A한테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국민이 소송하는 방식, 원칙이 곧바로 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취소송, 응?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중간에 한번 뭐를 거쳐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판정 재결 받아보고, 그죠? 여기서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소송 가고,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 그럼 이건 지금 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겠지. 재결과 소송. 그러면 여기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판정 받아보고 재결 받아보고 소송 갈 때, 이때 이제 원칙이 우리나라 행정심판 재결 거쳐서 소송할 때도 소송의 대상은 원칙으로 뭐 삼게 돼 있어. 원칙은 원래의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요. 다만 이 원처분에는 없는 이 행정심판 청구에서 내려진 판정, 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원처분주의, 예외적으로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을 보면 자, 제목이 뭐라 돼 있어?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 이랬죠? 그럼 뭐야? 지금 상대방이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야. 재결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그러면 상대방 소송한 사람은 원처분 놔두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지. 그럼 법원은 이제 원고의 주장,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를 심사한 거야. 법원이 심사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대? 결론이 둘째 줄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판단이 나왔다는 거야. 법원이. 그러면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법원은 자, 이거 소송 대상 안 되는 거 같고 소송 요건으로 삼아서 소송했다. 요건도 구비 안 됐으니까 각하하는 판결을 해야 될까? 아니면 원고의 주장이 안 맞으니까 내리는 기각 판결을 해야 되냐? 이게 쟁점이야. 근데 우리는 원래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국민은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소송을 냈으니까 일단 소송 대상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주장이 맞나를 법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안 맞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끝에 뭐가 와야 돼? 기각. 핵심은 이거야. 기각. 그래서 요 1번 지문의 핵심은 기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 만약에 각하라고 내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 출제자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고기예요. 고기를 각하로 틀리게 넣는 거. 여기는 맞게 쓴 거야. 기각. 이게 대법원 판결이야. 응? 그 다음에 2번은 자,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렇게 나오는 건 벌써 이게 이제 공무원 얘기지. 공무원이 뭘 먼저 받았다는 거야. 원처분으로 징계를 받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징계받고 원처분으로 징계받고 억울하다 해서 뭐 한 거야?
이제 일반 국민들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고 표현하는데 공무원은 이제 소청을 제기한다 그래, 그지? 그 판정기관인 소청심사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청은 일종의 행정 심판이지. 그러면 자, 공무원이 원래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소청을 했어. 응?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은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이었는데 정직 2개월로 변경을 했대. 응?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상대방은 뭘 갖고 소송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일단, 응? 이 경우에 자, 그 정직 2개월의 재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리고 피고도 아니고 이 경우는 뭐야? 이 논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마치 우리가 감액 변경 알지? 감액 경정 처분 그 논리로 접근하면 돼. 감액 경정 처분, 응? 감액 경정 처분의 논리로 접근. 그럼 어떻게 되지? 말하자면 원래 해임을 시켰다가 정직 2개월로 줄여준 거잖아.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게 뭐야? 그렇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청심사위가 정직 2개월로 결정한다면 이미 그걸로 직접 처분을 변경해 놓은 거잖아. 응? 그러니까 정직 2개월 처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송 대상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맞아요. 감액되고 남은 처분인 정직 2개월 처분. 그리고 피고는 누가 돼야 되냐? 이게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고 피고는 원래의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 응? 징계 처분자를, 징계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돼요. 응? 자, 세 가지를 논점으로 잡으세요. 자, 따라서 피고는 원래의 징계 처분한 처분청을 피고로. 응? 두 번째,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아있는 정직 2개월 처분. 이거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이 경우 소청을 거쳤으니까 행정심판을 거친 거야. 그러면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느 때부터 90일 계산 따질까?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부터. 응? 이거 한번 둘을 정리하고 가자. 뭐가 있냐면, 자, 어떻게 해볼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행정심판 안 거친 거 보자. 원래 자 이걸 보면 A한테 원래 원처분이 해임 처분이지. 원처분이 해임 처분. 그런데 해임 처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그러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정지 처분. 이게 제일 처음에 처분. 이거 언제 했냐? 1월 1일 날 원래 이 징계 처분 내렸어. 6개월. 그랬다가 1월 10일 날 뭐 했냐? 3개월 정지 처분으로 1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어. 그러면 내용적으로 5개월 감액해 준 거지. 그지? 감액. 자, 그랬는데도 상대방 승복 못 하겠대.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는 처분청이 스스로 변경한 거야. 자기가 6개월 해놓고서는 이거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스스로 1개월로 처분청이 스스로 바뀌었어. 처분청이. 자, 이렇게 바꾼 경우, 자, 그러면 소송의 피고는 누가 돼? 자, 소송 대상. 이 경우에 자, 소송 대상은 뭐야? 그렇지. 변경된 거. 5개월을 줄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거는 변경된 건 1개월 정지 처분. 자, 그리고 피고는 누구야? 처분청. 맞아. 뭐 시장이면 어디 시장이면 시장, 처분청.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소송 기간 언제부터 따져야 된다 그랬어? 이거 소송 기간 90일 할 때 이거 변경 처분 내린 때 이때부터 90일?
아니면 원처분 6개월 정지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 이거 뭐야? 처음에 그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 은 있을 때부터 90일 따지는 거야. 당초 처분 시점 시부터 뭐야? 기산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기간 계산 시작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됐어.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 뭐 행정 심판을 청구했어. 그래서 역시 1월 10일 날 행정 심판 청구했는데 뭐야? 여기서 1개월로 변경 처분을 내렸어. 변경 결정. 행정 심판에서 이거 처분청이 바꾼 게 아니고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1월 10일 날 변경 결정. 그런데 승복 못 하겠다고 소송 간대. 그지? 이 경우에 똑같아. 소송 대상은 뭐야? 응? 물론 상대방은 6개월을 1개월로 변경해줬지만 그래도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제 1개월로 남겨진 1개월 정지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근데 피고는 누구야? 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야. 그지? 네. 원래의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응? 똑같아. 그런데 제소기간이 달라져. 응? 제소기간이 이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가자는 거잖아.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이 나왔을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응? 그래서 요게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이 달라져서 언제부터야? 재결서. 이게 1개월로 변경한다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요게 달라지는 점이야. 행정심판을 거치면 요거 유의. 그리고 전부 다 감액경정 처분의 논리로 풀면 되는 거야. 응? 따라서 2번이 잘못된 거죠. 응? 그래서 그 소청심사위원을 피고로 하는 건 아니다. 응? 다투어야 될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2개월 정직 2개월 처분을 처분청을 상대로, 응?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이 있는 거, 이거 대상으로 써야지. 자, 그리고 3번은 자, 제목 감사원이 변상 판정 처분을 내렸대요. 응? 요거 제목 뭐 한 거야? 변상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회계 담당 공무원이었어. 근데 뭔가 돈이 비는 거야. 응? 그럼 뭐야? 감사원에서 이거는 공무원 네가 물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정한 거 이런 거야. 회계 업무라든지 무슨 뭐 물품 이런 거 관리했는데 뭐 잃어버리거나 뭐 망가지거나 관리 잘못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응? 물어내라.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을 못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둔 거야. 감사원이 변상 판정 처분을 내렸을 때 승복을 못하면 다시 감사원에다가 재심사를 반드시 다시 신청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오면 그 다음에 소송을 가는데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 말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감사원에다가 다시 한번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원에서 두 번 재심의 판정을 내리면 그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예 원처분 가지고 소송을 하지 말고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가라. 그러니까 이런 걸 재결주의를 채택했다 그래. 응? 그래서 요거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응? 그런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역시 요거 감사원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기 안 나오고 뭐가 있더라? 저 중앙노동위원회 나오는 거 있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사법 관계야. 근데 회사에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 뭐 해임을 됐다. 그러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받고 판정하는 건 처분이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 내렸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래. 응?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가래. 그 법에서 그 절차를 반드시 따르래.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말하자면 재심사 결정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낼 때 피고는 소송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응? 피고는 여기서 또 피고가 또 중요하지.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그 위원장 피고로 하는 것도 따로 특별히 또 규정이 있어서, 그지? 중앙노동위원회 그거는 피고 위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게 한 예가 있어. 그래서 재결주의, 재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어떤 그 청구하고 그 결정에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그 재결에 해당하는 조치를 대상으로 소송하도록 따로 정해놓은 게 있다. 그게 3번이 대표적인 예다. 응? 그래서 감사원의 변상 판정 곧바로 소송 못한다.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소송에는 어차피 이제 감사원이 2번 다 한 거니까 피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4번은 이거 공부했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수용 재결 승복 못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거기서 이의신청에 따라 재결이 다시 나왔다. 그지? 승복 못한다. 송갈 때 이거 원처분주의에 따른 거야. 법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대상으로 송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거 없는 이상 원처분을 갖고 송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래서 그치. 4번. 이때 그럼 피고가 누구야? 4번의 질문. 피고 누굽니까? 그렇지. 원칙적으로 그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 근데 이제 원래의 수용 재결은 국가가 공익사업 벌이거나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래의 처분인 수용 재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지. 응? 자, 됐고. 근데 5번은 자, 사립학교 교원이 나오지? 응? 사립학교 교원하고 학교와의 관계,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사법관계야.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선생님은 2가지 경로가 있지. 우리가 나온 김에 이거 정리해 보자. 다시. 응? 자, 우리가 먼저 국공립학교 선생님 정리해 보자.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징계 표현이 이제 징계 처분 이렇게 쓰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공권력 행사인 처분입니다. 진짜 처분에 해당돼요. 진짜 처분이에요. 현실에서는 막 다 처분자 막 붙여 쓰지만 진짜로 이게 공권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의 직접 권리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냐 따져봐서 처분이에요. 그러면 또 공무원은 곧바로 소송 못 가게 돼 있지? 소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청을 해야 되고 필수야, 그죠? 소청을 제기하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거 줄이자, 그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그래.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어. 결정을 받아보니까 승복이 안 돼. 응?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때 행정소송. 항고소송 가는 거지. 응? 항고소송.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이게 말하자면 원처분이야. 징계처분이. 그리고 이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거야. 재결. 그러면 자, 소송 갈 때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이 징계받은 국공립학교 교원. 원칙대로 하면 원칙은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소송은 이제 원칙을 갖고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뭐야? 원래의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럼 뭐 이것만 하면 되죠. 원칙마다. 그러면
소송 대상이 원래 원 징계 처분이 소송돼요. 원래의 징계 처분이 소송되면 피고도 이미 결정 나는 거지. 자동으로 원래의 징계 처분 한자가 피고니까, 그지?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어때?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 교원, 여기 공무원 아니죠? 이거는 공무원 아니고, 자, 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학교 법인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 학교 법인과 사법상 계약관계입니다. 근로계약 맺은 거예요. 계약관계.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이야. 두 가지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싸우는 거. 학교 법인 상대로, 학교 법인을 피고로, 학교 법인을 피고로 무슨 소송할까? 그렇지, 민사소송으로 자기 징계하고 여기다 보면 여기 표현이 빠졌어. 그러면 학교 법인이 징계를 했단 말이야. 징계. 여기도 그냥 표현은 징계 처분이란 말을 쓴다. 근데 이 징계 처분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야. 이거 공권력 행사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사립학교 선생님은 싸우는 방법이 현행법상 두 가지 경로가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자, 학교 법인을 상대로, 법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징계 조치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한다? 자, 또는 여기 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해임당, 징계받았다. 소청을 하고, 그러면 이게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질 거 아니야? 결정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결정 받고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즉 항고소송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소청 결정이 뭐야? 여기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지만 국권은, 여기는 이게 최초로 행해진 원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 대상은 뭐야? 소송 대상은 소청 결정이지. 대상은 소청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처음에 행해진 각각의 징계는 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처분이 아닌 거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만이 처분인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 질문의 이 문제에서 질문의 핵심은 이거는 아니었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설명했고요. 자, 5번 질문은 뭐냐면, 자,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취소 결정을 내렸대. 학교 법인이 불리한 어떤 거 조치한 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학교 법인이 학교 법인도 소송할 수 있어요. 학교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사한 결과 그 학교 법인이 징계한 처분 사유, 학교 법인이 제기한 징계소에 심리한 결과 처분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취소.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 셋째 줄에 학교 법인이 뭘 대상으로 소송했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학교 법인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무슨 소송이야? 뭐야?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이게 처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처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법인도
학교법인이 내린 어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원소청 신청했더니 교원소청 심사위원회가 야, 학교법인이 니네 한 조치는 잘못했어 하고 취소해 하는 결정을 내렸잖아.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해서 학교법인 측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 또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법원은 교원소송심사위원회 내린 결정 이게 이제 최초의 처분이니까 취소 판정을 내린다는 거죠.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밑에도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는 건 학교법인이 주장했듯이 학교법인이 선생님에게 내린 어떤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일부 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싸그리 취소한 결정 이거를 법원이 또 취소 내린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역시 소송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올라라. 1번. 자, 첫째 줄 읽어볼까요? 어떠한 처분에 법의 근거가 있는지. 그럼 달리 말하면 처분이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졌다. 그러면 결론은 위법이거든요. 또 첫째 끝에 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지켰는지. 이거는 이제 그 처분이 내용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 요건이 아니라 이제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다투는 본안 심리에서 본안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소송 요건 우리가 이제 법원에 딱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요건 심리, 본안 심리, 그지? 요건 심리 단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되는 것 갖고 소송했냐, 뭐 소송 기간을 준수했냐, 원고, 피고, 적격 있는 자를 제대로 지정했느냐, 뭐 이런 거 소송 요건을 심사하지.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그 요건 심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1번은 O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분이 법에 근거가 있는지,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뭐야?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줄. 요건 심사단,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법원이 심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줄에 있듯이 두째 줄에 그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판단된 뒤에 이제 본안 심리 단계에서 판단하는 문제. 1번 문제였고 2번. 자, 2번 첫째 끝에 연구 개발 확인서 발급 키워드. 응? 연구 개발 확인서 발급해주는 행위. 응? 결론 뭐래?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응? 이거 또 나왔었지? 뭐야 이거 저 국가직에 나왔나? 저 소방직에 나왔나? 이거 나왔죠? 응?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방위 사업 어쩌고저쩌고 연구 개발 확인서 발급해 주는 거 셋째 줄에 보면 국가하고 무슨 국방 조달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확인 행위다. 응? 처분이에요. 처분. 확인적 행위로서 처분. 연구 개발 확인서 발급. 확인적 행위로 행정행위로서 처분. 이게 준법률의 행정인 확인 행위 처분. 꼭 외우고 2번 맞고 3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하는 결정은 뭐래? 응? 사업 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해주는 행정행위로서 처분? 사업장 종류를 결정하면 예를 들면 뭐랄까 여기 저 개별 사업 사업 종류라는 게 무슨 컴퓨터 교육 훈련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국가에서 비용 지원해주면서 취업 교육 시켜주잖아. 그런 거야. 직업 훈련은.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뭔가 업종. 예를 들면 요새 뭐 내가 아는 분도 땄는데 그분은 뭐였냐면 이 나이가 이제 뭐 내 또래 비슷한 사람인데 그 저기 뭐야
중장비, 응? 포크레인 이거 있지? 뭐 지게차 운전, 포크레인 운전 이거 자격증 땄어. 그 비용 지원 받아서. 그런 것도 이제 직업교육 이런 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해 준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 거의 자기 돈 안 들이고 그 비용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교육받고 교육시켜 준 곳은 국가로부터 뭐 대가 받고, 그지? 이런 거겠지.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단지 확인만 해주는 게 아니다. 응?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설 확인적 행정이 이것도 외워야 되네. 자, 키워드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처지 끝에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그리고 결론은 뭐야? 예? 이것도 확인적 행정으로서의 처분. 응? 외워야 되네. 그래서 뭐 사업 종류, 무슨 사업 하는 거 종류를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결국은 확인적 행정이래. 처분. 4번 결론 중요한 거. 셋째 줄 끝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응? 그러니까 두 가지 묻는 거야. 감사원이 시장한테 그 시청 소속 공무원 누구 징계해라 요구한 건 단지 행정기관끼리의 요구만 있을 뿐이지 아직 해당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권리금의 변동이 없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처분 아니고,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게 되니까 시장이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 위기에 놓인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에다가 재심의를 신청했고 감사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심의 결정은 뭐야? 여기서 재심의에서 기각했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야? 원래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지 특별하게 무슨 그 해당 공무원의 권리에 직접 변동을 일으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 아니다. 응? 또 외우게 됩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처분 아니고, 또 징계 요구에 대해서 재심사, 말하면 재심의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기각한 결정도 처분 아니고. 응? 네. 이거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아둬야 되고. 5번 아까 또 나왔다, 그죠? 교육공무원. 자, 이거 처분에 해당. 응? 그 다음에 113번. 네, 113번 하고, 저 114번까지가 소송 대상을 주로 원적으로 물어봤어. 응? 두 문제 더 하고 쉽자. 자, 소송 대상인 재결을 물어봤습니다.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 틀린 거. 1번 첫째 줄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요건 다 구비한 청구인데 요건 구비 못했다고 각하한 재결,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에 해당.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뭐야? 네, 첫째 끝에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이러면 끝난 거야. 그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 그럴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각하한 재결은 두 번째 줄. 원처분에 없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거다. 끝. 네. 2번. 자, 좀 말이 길지? 자, 일단 해보자. 제3자료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 때문에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응?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좀 길지만 더 줄이면 재결로 인하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에게 시장이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더니 허가 처분을 했어.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내줬더니 자 누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자 인근 주민이 이 A에게 공장 건축 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 판정해달라고. 행정심판으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야. 응? 시장을 상대로. 그랬더니 여기서 판정이 나왔어. 뭐라고 판냐면 인근 주민의 주장이 맞다. 그래갖고 이거 취소하는 판정을 내린 거야. 이게 소송이 아니고 이제 행정심판만 청구했죠. 취소 재결. 즉 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니까 인용 재결했어. 그러면 이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즉 A에게 시장이 내준 공장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취소 판정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 받는 자가 누굽니까? A죠. 응? 이때 A는 이 취소하는 재결 받고 열받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그래. A가 소송하려고 그래. A가 소송 제기. 이때는 A는 소송 제기를 하는데 A는 뭘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죠. A는 A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처분이야 자기한테. 근데 자기한테 처음에 원처분은 지한테 지 주장 신청 들어주는 이익 주는 처분인데 A가 왜 싸워? 이거 갖고 싸워. 원처분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 A의 입장에서는 원처분은 이익 준 거였는데 제3자 여기 첫째 줄에 보면 제3자가 3자율을 수반한 행정위가 바로 이게 공장 건축 허가는 A한테 이익, 상대방한테 이익, 인근 주민 3자한테 불이익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행위. 이건데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대? 인근 주민이 청구를 해서 이걸 들어주는 판정이 나옴으로써 이 판정에 의해서 비로소 불이익을 받게 되는 A는 원처분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장 건축 허가 원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게 문제 있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했느냐. 이 사람의 A 입장에서는 이 취소 재결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의 문제, 재결 그 자체가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원처분을 갖고 싸울 수는 없는 사람이고 재결 그 자체 때문에 불이익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번 어때? 이런 경우 이 사람은 결국 넷째 끝에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이 사람은 자기한테 원래 건축허가 내준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취소한다는 재결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말 되게 길지만 그럼 3번 웃기지, 그지? 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순서가 지방토지수용인의 수용 재결,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에 이의 재결, 이의 신청을 했어. 근데 중앙토지수용인에서 이의 신청받고 재결, 즉 첫째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 재결이 나왔는데 승복이 안 돼. 그러면 뭐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 원칙이 수용 이의 재결 갖고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원칙은. 물론 절대로 이의 재결 갖고 소송 못 한다는 건 아니죠. 그 이의 재결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죠. 응?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지.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하면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소송해야 되고 이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의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지만 원칙론으로 따지면 그렇죠. 3번이 X. 그 다음에 4번은 뭘 말이야? 3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말하면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린 경우 그 취소 판정, 재결 이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그쵸.
그럴 수밖에 없지. 직접 행정심판회가 직접 취소하는 판정을 내린 경우는 재결을 대상으로 재결밖에 없는 취소하는 재결밖에 없고 그 행정청이 별도의 처분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 응? 이게 4번하고 2번하고 또 연락이 되죠. 응? 말하자면 여기 이 사안에서 여기서 취소한다 판정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공정원추가 처분은 취소 재결에 의해서 이미 소멸돼 버렸는데 이 소멸된 거 갖고 싸울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2번하고 4번은 맥락이 연결이 돼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소송 대상 문제 다루는 거 114번에 다시 한번. 자, 소송 대상인 처분에 대한 처분 등, 처분은 하고 등은 재결을 가리키는 거야, 그죠? 자, 틀린 거. 1번 키워드. 소송 대상인 처분의 존재 여부. 키워드. 처분의 존부. 응? 처분의 존부. 이거는 뭐다? 소송 요건이다.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다. 응? 하는 얘기죠. 응? 그래서 자, 처분의 존재 여부. 첫째, 소송 요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건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직권으로 요건 갖춘 소송인지 판단 내릴 사항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그리고 콤마 뒤에 자백에 대해 여기서 자백이라는 거 우리가 범죄 수사에서 이 자백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이게 꼭 자기가 이게 처분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걸 꼭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법원이 알아서 이건 소송 대상 처분 아닌데 각하 바로 판단하는 거지. 응? 당사자 주장 여부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자, 동그라미 2번. 예. 자, 맨 처음에 첫째 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한번 했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한번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또 뭐 했대? 첫째 끝에 다시 신청. 응? 근데 행정위원이 또 거부했대. 그럼 뭐야? 결론. 그 나중에 한 거부는 앞에 한 거부와 달리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맞느냐 이거지? 맞다. 그러니까 신청받고 거부한 거. 그 첫 번째 거부는 앞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고, 응? 다시 국민이 또 신청 다시 요구해서 다시 거부한 건 그런 두 번째 신청에 대한 별개의 독립된 또 거부다 이거야. 응?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줄에 새로운 거부가 된다. 응? 그다음 3번은 야 이거 뭐 아까 뭐 보건복지부 항정신병 어쩌고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처분이다. 그다음에 4번. 자, 거기에 키워드는 감액 처분이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우선 감액 처분은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겁니다. 100만 원 당초 부과했다가 200만 원 감액해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200만 원은 없애주는 거야. 감액 처분하면 200만 원. 당초에 100 부과했다가 20 감액해준다. 20 감액. 근데 이 20 감액 처분은 일단 우리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일단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응? 없애주고, 그 다음에 20을 감액시켜버려서 이미 20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아있는 게 아직도 많다고 감액되고 남아있는 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감액해준 처분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감액 처분은 당초 부과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처분으로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된다? 아니다. 응? 그래서 X. 그래서 이 경우에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그지?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건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한 거라면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90일을 계산하고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이게 감액이 된 거라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되고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공소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건 똑같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이 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소송 요건들